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현진쌤입니다. 오늘부터 2학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수업은 엑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같이 한번 저랑 살펴보시면 자, 어, 오늘 엑셀 제1강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기초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라고 하는 것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엑셀은 셀에서 시작해서 셀에서 끝난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엑셀에 대해서 기본 셀 다루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 엑셀 화면 구성을 한번 엑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엑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의 지금 엑셀 버전은 엑셀 2016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업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은 1학기 때에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ITQ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앞에 이제 워드 프로세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더 당분간은 엑셀 기초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해볼까 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버전은 2016 버전, 아마 이제 이번 학기까지는 2010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ITQ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어서부터는 2016 버전으로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좀 화면 구성은 학교 실습실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2010 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2010을 기준으로 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실습 환경은 뭐 선생님 수업 강의 환경은 2016이니까 2016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구성 이해하기 탭을 클릭을 해보면 2010 버전의 화면 인터페이스 모양이죠. 먼저 왼쪽 상단에 여기죠. 우리 인덱에서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크게 뭐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만 뭐 그 엑셀 화면 아이콘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 버튼이라든지 기본 화면은 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요 영역 우리는 이 영역이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 좀 이따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등록을 해 놓고 사용을 하기 위한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장 매우 자주 사용하고요. 언두와 리두 영역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통합 문서 1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제목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제목 표시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2010 버전에서는 탭으로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이렇게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안에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이런 환경을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본 메뉴. 그래서 메뉴가 위에 이렇게 살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영역을 한 개 이제 지금 붙여넣기해서 이만큼 잘려져 있는 영역 보이죠? 이거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살펴보면 이름 상자 영역이 보이고요. 셀의 위치, 값을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A, B, C, D, E라고 하는 열 번호들이 보이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라고 하는 행 번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셀은 열 번호와 행 번호의 조합으로 이름이 구성이 되어지고요. 이 이름 상자를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열 번호와 행 번호의 이름을 뭘로
임의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 상자 영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오른쪽으로 가보면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하얀색 영역 보이시죠?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해서 수식을 사용하는 영역이 보입니다. 자, 이 수식은 여러분들 엑셀 함수라든지 계산식을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등호 이후에 어떤 수식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야지만 반드시 수식이 로 인정이 되고요. 등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데이터, 뭐 문자나 숫자 데이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fx라고 하는 것은 함수 마법사를 불러오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영역 지금 A 영역부터 A 열머리부터 시작해서 행 번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영역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워크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워크시트 시트 탭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시트 1, 시트 2, 시트 3 그리고 시트를 추가하기 위한 영역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엔 스크롤 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도 이렇게 스크롤 있죠. 스크롤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확대 축소 영역이 있는 미니 도구바가 있고요. 그리고 상태 표시줄 영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상태 표시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 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을 들어가면은 그 데이터의 값을 선택되어져 있는 셀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평균 뭐 그 다음에 합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죠. 자, 이와 같이 엑셀은 기본 화면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 도구에 있는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도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엑셀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화면 상단에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화면의 오른쪽 끝에 보면 화살표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방향 여기 보이죠? 얘를 클릭을 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상자 지정이라고 하는 셀렉트 박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부터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쭉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체크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실래요? 저장 그리고 실행 취소 그리고 다시 실행 그쵸? undo 그리고 redo 라고 하는 내용이 보이죠.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녀석이 위에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열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열기를 체크하면 열기 화면이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죠. 열기 도구가 이렇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것 전자메일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전자메일 또 혹은 자 미리 보기 인쇄 버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오른차순 정렬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은 뭐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 외에 다른 기타 명령들이 있습니다. 기타 명령이라고 하는 아래쪽 두 번째 한번 표시해 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기타 엑셀 기타 명령에서 자, 엑셀 옵션이라고 하는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자, 엑셀 옵션은 파일 탭에 가보면 맨 아래쪽에 가보면 옵션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자, 2010 버전의 위치는 조금 더 다른 요쯤에 있을 것 같고요. 옵션을 클릭을 하면 엑셀 옵션 창이 나타나고요. 기본값이 일반 창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선택을 하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메모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엑셀 옵션 도구를 활용을 하고요. 빠른 실행 도구 메모에서 사용하는 엑셀 실행 도구들은 첫 번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명령 선택에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보이고요. 홈 탭에서 주로 사용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쭉 보이는데, 자, 홈 탭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올라와져 있고요. 거기에서 뭐 내가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라고 하면 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모든 명령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그 중에서 뭐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무거나 일반 조명이라고 하는 걸 한번 선택해서, 자, 일반 조명은 좀 그런가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서, 자,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복사를 클릭을 해서 위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은 복사 항목이 이렇게 추가되어졌을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위에 있는 도구들이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자, 추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 버튼을 통해서, 자,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제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제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래대로 사용해서, 그쵸, 원래대로 사용해서 원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뭐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스크린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다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할지 활용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활용하는 어떤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화면 보기 탭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메뉴에 보면 보기 탭 메뉴가 보입니다. 보기 탭을 한번 이동을 해 볼까요? 자, 보기 탭에 가보시면, 자, 우선 통합 문서 보기라고 하는 곳에 지금 보이는 여러분들 화면의 기본적인 모양은 기본 모양입니다. 자, 페이지를 미리 나누어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쵸? 자, 다시 기본에 가서, 자,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은 지금 머리걸 우짜고 저짜고 저짜고 하는 내용들이 보이죠? 요 내용들은, 자, 파일에 가서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쇄할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에서 숫자 1111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보면 여기 첫 번째 셀에 보이죠? 그리고 I열에 있는 이 셀에는 숫자 2를 적겠습니다. 그 파일에 가서 인쇄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이렇게 보이게 되죠. 여기 화면 구성에서 아래쪽 영역도 다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죠. 페이지 한 개 페이지에 있는 3333 여기 끝에도 4444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파일에서 우리가 인쇄를 했을 때의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인쇄 모양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형태로 페이지 레이아웃이 어떻게 인쇄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페이지를 이제 내가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페이지를 이렇게 입력했다라고 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형태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자, 기본에 가서 살펴보면 표시 탭, 표시 그룹에 가서 보이면 눈금선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눈금선을 해제하면, 자, L셀에서 셀 형태로 표시되어져 있는 기본 라인들이 다 사라지고 백지 형태가 보이죠.
우리 처음에 목차에서 표시됐던 것도 보시면 눈금선이 해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화면 보기 탭에 가서 자, 수식 입력줄을 없애려면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머리글을 없애시려면 자, 행머리와 열머리가 없어져 버리죠. 자, 우리는 눈금선을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확대 축소 그룹이 보입니다. 확대 축소 그룹은 확대를 하게 되면, 자, 확대 지금 돋보기를 한번 클릭했는데요. 기본 100%가 보이고요. 자, 내가 배율을 200%를 하게 되면 자, 엑셀의 셀 값이 확대가 되고요. 다시 확대 축소해서 50으로 하게 되면 엑셀의 셀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 보이는군요. 100 하게 되면 100을 기준으로 기본값을 만들어내죠. 자, 선택 영역을 확대 축소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선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선택 영역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또 혹은 자, 이만큼을 선택해서 확대 축소를 다시 자, 이렇게 블럭을 해서 선택 영역을 확대 축소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고, 자, 오른쪽에 중요한 부분들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좀 해볼게요. 1111, 1111, 3333 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 자, 틀 고정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틀 고정. 틀 고정은 지금 세 개의 항목이 보이죠. 틀 고정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 첫행 고정, 첫 열 고정이라고 하는 거 보입니다. 틀 고정에서는 보니까 어떻게 활성이 되어져 있는 게 색깔별로 이렇게 진하게 되어져 있는 셀을 선택한 게 보이시죠? 자, 이건 잠시 뒤에 설명을 하고요. 첫행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첫행 고정을 하게 되면 자, 첫행 행 기준으로 해서 뭔가 여기 라인이 쫙 그어져 있는, 갑자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틀 고정 취소하면은 라인이 없어졌죠? 자, 다시 첫 행을 고정을 하면 고정되어져 있는 곳에 라인이 이렇게 가 있고,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 당겨 보세요.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 첫 행은 계속 보이고요. 나머지 행은 자, 숨겨지면서 이렇게 스크롤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열 고정을 해보면 열 위치에 고정 라인이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 스크롤을 이렇게 움직이면 스크롤을, 그렇죠? 가로 스크롤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자, 첫 번째 열은 그대로 표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행만, 자, 오른쪽에 있는 열들이 이렇게 계속 스크롤이 되죠. 자, 다시 틀 고정 취소하고요. 자, 이번에는 틀을 고정을 할 텐데요. 고정하는 위치를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A1 셀을 제어를 두고 틀 고정을 하게 되면, 여기 특정 셀을 두고 틀 고정을 한번 해보시면 고정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자, 위에 요 위치를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틀이, 자, 아래쪽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틀 고정 취소를 하고, 자, C3번 셀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틀 고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틀 고정이 되고 오른쪽으로도 스크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을 고정시켜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데이터, 중요한 어떤 뭐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치를 어떻게 잡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변화시켜서 고정시켜서 항상 봐야 될 내용들은 틀을 고정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용을 하면 꽤 그 데이터량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작업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셀로 이루어져서 셀로 끝이 난다 라고
다름없죠. 셀은 영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셀, 조개 껍데기, 뭐 혹은 세포 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조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서 보이는 A, B, C, D, E라고 하는 열 번호가 있고요.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행 번호가 있습니다. 이 열 번호와 행 번호가 교차되는 지점을 우리 하나의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엑셀은 이렇게 열 번호와 행 번호가 교차되는 지점에 하나의 셀들로 이루어져서 그 셀들에게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이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묶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표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엑셀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워드나 이런 형태의 데이터 입력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자, 위에 보이는 이 위치가 이름 상자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셀을 가보면 A1이라고 하는 열 번호와 행 번호를 조합을 한 이름이 이렇게 위치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C열의 5번이라고 해서 열 번호가 이렇게 셀 번호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셀 주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셀을 드래그해서 다중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중 선택의 첫 번째 위치가 셀 번호로 지정이 되죠. 자, 그렇죠?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래서 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보면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1, 2, 3 입력을 하게 되면 셀에서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져요. 숫자는 자,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은 숫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자, 만약에 문자를 입력을 할게요. 안녕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홈 탭에 가보면 자, 표시 형식에서 일반이라고 하는 자, 모든 셀들의 기준은 일반 서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식을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 강제로 텍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강제로 텍스트를 만드니까 이 숫자는 문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왼쪽 정렬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라고 해서 숫자가 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요 셀은 숫자 서식을 활용하는 서식이다. 그러나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자 영향을 받죠. 서식과 데이터 입력과의 어떤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선 엑셀은 셀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활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고, 셀의 위치 값은 열 이름을 먼저, 그리고 두 번째 행 이름을 붙여서 D4번 셀, 이렇게 셀 이름을 지정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엑셀의 기본 서식은 일반 서식을 활용을 하게 되고,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숫자로,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셀에서 중요한 부분 있죠. 마우스 포인트를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엑셀의 기본 내용입니다. 우선 엑셀의 기본 내용에서 마우스 포인트 모양에 따른 내용이 좀 달라요. 지금 현재 마우스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죠. 자, 현재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 모양이죠. 어때요? 이해와 같죠? 그래서 쭉 보면 셀을 선택하거나 블록을 지정하는 경우죠. 셀을 선택하거나 블록을 지정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십자가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가지더라. 자, 그리고 자, 십자가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셀을 이동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내가 눈금선 해제할게요. 자, 여기서 111, 222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블럭을 씌웠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를 경계선 라인에 올라가면 이동 버튼으로 이렇게 바뀔 텐데요. 얘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당겨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셀의 내용을 이동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 자동 채우기를 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더하기 버튼이 나타나냐 하면 셀이 있어요. 셀이 있는데 자, 셀을 선택을 하면 셀 선택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점이 보이죠. 사각형점. 이 점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면 더하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거나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자동으로 무언가를 채워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것을 우리는 채우기 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숫자 1을 적을게요. 자, 그리고 얘를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하면은 자, 복사가 되죠. 아래 한글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었죠.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것.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동 채우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엑셀에서는 이 자동 채우기 기능이 너무너무 훌륭한 기능입니다. 왜 훌륭한지는 나중에 데이터 입력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채우기 핸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콘이 나타나요. 자동 채우기 옵션. 그래서 연속된 데이터 채우기 옵션을 쓴다라든지 서식만, 자, 홈 탭에서 보였던 여기 표시 형식 서식들이죠. 해당되는 서식만 우리가 채우기를 한다라든지 서식 없이 채우면 값만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빠른 채우기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채우기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기능들이 엑셀에서 뭐 나중에 연산을 한번 해 보시거나 혹은 계산식을 사용을 할 때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때 아시게 돼요. 자, 그래서 채우기 핸들 기능이 있더라.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이.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자, 여기에 지금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에 그죠?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깜빡깜빡 커서가 보이죠? 얘를 입력 커서 상태죠. 그래서 셀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마우스 포인트 방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셀의 위치를 자,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가 클릭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엔터 키를 누르면 셀의 위치가 자, 현재 있는 위치죠. 엔터를 눌러 보세요. 엔터를 누르면 자, 나의 제어의 위치가 밑으로 하나 눌러졌죠. 엔터를 쳤다라는 뜻이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탭 키를 눌러 보세요. 탭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제어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지금 방향키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hift 키 누르고 엔터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자, 위로 이동을 하죠.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탭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탭을 사용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제어가 셀의 위치가 이동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래쪽에 이제 엔터를 눌러서 셀 간의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업체명에서부터 엔터 하면 이동을 하고요. Shift 엔터 하면 그리고 탭 Shift 탭 이렇게 이동을 Shift 엔터 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더라. 물론 방향키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난 뒤에 뭐 이렇게죠. 안녕하세요 하고 엔터를 하고 메롱
뭐 이렇게 하고 탭하고 뭐 미안 뭐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다시 Shift 엔터를 눌러서 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거나, 그쵸?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또 혹은 Shift 탭을 눌러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모양과 그리고 엔터, 탭, Shift 엔터, Shift 탭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셀 관리를 한번 탭을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셀을 선택을 할 거예요. 셀을 선택을 하면, 자, 이 중에서 셀을 선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셀을 선택을 하면 어떤 셀의 위치를, 아까 십자가 모양이었죠?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하면 되죠. 자,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을 하고 범위를 이렇게, 자, 여기에서 선택해서 이만큼 범위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채우기 이를 통해서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네요. 자, Shift 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되는 범위가 선택이 되어지더라. 처음 시작 위치와 끝 시작 위치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얘를 한번 사용을 해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커서를 하나, 셀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방향 키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Shift 키 누르지 않고 한번 눌러볼게요. 방향 키를 누르면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아래쪽으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 범위 선택이 이렇게 되어지죠. 누른 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하게 되면 맨 아래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자, 맨 아래 위치도 한다는 것은 빈 셀 바로 위에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 위로 하게 되면 위로, 위에는 빈 셀이죠. 여기는 셀이 아무 대응이 없어요. 그쵸? 빈 셀까지 앞까지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합니다. 자,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방향키를 아래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전체를 블럭 씌우면서 전체를 선택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쭉 빈셀까지 선택이 되어주죠. 이렇게요. 다시 위로. 자, 열머리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전체 열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전체 열을 쭉 선택을 하고 비어있는 셀까지도 전부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행머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행머리도 마찬가지죠. 쭉 선택을 하고 비어있는 셀까지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쵸? 홈, 자, 컨트롤 홈 키를 누르면, 자,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홈 키를 누르면 첫 번째 셀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하죠. 자, 전체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빈 셀의 선택에서 Alt,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모든 셀 선택을 다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 A와 1 사이 여기 버튼 보이죠? 전체 선택을 합니다. 모든 셀 선택을 하고요. 자, 위에 여기 마우스 포인트 이 영역에 가서, 자, 업체명 여기 하나에 표가 보이잖아요. 자, 여기에 아무 곳이나 제어를 두고 컨트롤 A를 누르면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전체 선택을 하죠.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모든 셀을 다 선택을 하고요. 자, 다시 자, 표 영역에서 주변에 대신 주변에 뭐예요? 빈 공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A를 누르면 표만 선택을 하고요. 바깥에 빈 셀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죠. 자, 여기에서 두 번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다시 셀 관리에서 해보면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데이터 영역만 전체 선택이 되어져요.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셀이죠. 자, 셀을 선택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습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